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누리플랜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누리플랜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뭐 예상하는 대로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00억, 거의 영업이익 적자가 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부분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대응 방법과 앞으로 좀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분기 영업 손실이 약 연결 영업이익입니다. 한 100억 정도 달성을 하면서 23년도를 마무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지금 힘드니까 최근에 또 유상증자까지 발표를 했는데, 주주 배정이었죠. 자신의 회사의 채무를 주주를 통해서 없애겠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건설업 경기를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조경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건설 경기의 침체가 이 회사의 직격탄으로 맞게 되면서 이 건설업도 전체적으로 지금 2년, 3년 가량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오고 있는데, 이 작은 이 중소기업 회사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10년간의 실적 현황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아무래도 영업이익이겠죠. 이 영업이익 부근에서 그래도 최근 10년간 100억 이상 적자가 나는 일은 없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번에 특히 100억 이상 적자가 났게 됐냐라고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고금리겠죠.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를 5%까지 올린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정말 처음 등장하는 뭐 울트라 스텝이니 초자이언트 스텝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까지 결국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건설 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정말 가파르게 침체가 되고, 이러에 대한 연쇄작용으로 밑에 있는 중소기업 회사들이 아주 실적의 침체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18년도에 비교하면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었어요. 110% 정도면 안전한 편에 속한다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450%로 아무래도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회사에 대한 존립에 대한 문제까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좀 위험한 수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 이번에 태형건설이 약 400%였거든요. PF 사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비록 이 누리플랜은 건설회사가 아니라서 뭐 PF라던가 뭐 우발 부채에 대한 위험은 없겠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주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제가 지금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게 거슬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러한 팩트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알 건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리 좋은 테마와 재료가 있더라도 이렇게 요즘에는 주식시장이 옛날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는 재료만 좀 괜찮으면 그래도 정말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이 회사가 이 존립에 대한 위험성 계속 그 적자가 지속이 나면 이 테마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김포 관련해서, 자, 주가를 먼저 볼게요. 주가가 최근에, 그러니까 1월 30일이죠. 메가시티 관련해서 한동훈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누르 플랜이 아무래도 그 해당 부근에 공장을 보유하다 보니까 수혜주로 엮이면서 상승했었는데, 정말 잠깐의 반등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앞전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상한가 한번 나와주고 좀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축 맥을 못 쓰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적 영향이 가장 크겠고, 아무래도 유상증자 영향도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반등하는 데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건설업 시장 착공 사이클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우선은 23년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약 20만 호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9만 호로 현재는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작은 수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하반기가 지나는 기점부터 해서 25년도, 26년도는 점차적인 회복세가 현재는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와 이러한 건설업의 전반적인 상승세, 회복세가 돌아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누리플랜의 적자폭을 조금 감소를 하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어려울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부터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자, 이 우리 4분기 실적 발표가 6일 날 남았는데 생각보다 하락이 안 나왔어요. 그 이 말은 미리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반영을 했다. 라고 좀 보여지고 우선 그렇게 시장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아스가 당시 이제 정책 관련주로 대장이었는데 코아스는 올라가는데 얘 혼자 내려가길래 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지라고 생각을 했더만 이 실적에 대한 발표를 미리 어느 정도 맞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리플랜이 지금 주가가 계속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올라갈 만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 대로 이 건설 경기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랑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누리플랜에서 이 리튬 전지죠. 2차 전지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해당 기술에 대한 테마성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영상이 길어지니까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이슈로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을지 이 영상 계속 받아보시려면 아무래도 구독과 좋아요 계속 해주셔야지 영상 받아보실 수 있겠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짜로 받아보시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이 누리플랜이 올라갈 수 있는 현재 구상은 이러한 재료가 있다. 코아스처럼 이런 그 서울 정책 관련해서도 당연히 예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4월이 총선이 있죠. 4월 총선에서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지만 앞전에 이제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이 재료 가지고 얼마 상승이 못 나왔다는 것을 좀 본다라고 하면 큰 상승의 기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단기 해당 4월 총선에 대한 정책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한 1,900원대 만약에 1,900원대를 돌파해서 다시 한번 더 2,000원대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 갭 2,300원을 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지선 1,600원을 다시 한번 더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졌던 어떤 모습들을 조금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바닥이 어느 구간인지를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 건설 경기와 더불어서 금리가 내려가는지를 좀 함께 보시면서 주가가 즉 실적이 다시 한번 더 좀 돌아와 주는지까지 좀 함께 보시면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누리플랜에 좋은 이슈가 있거나 또 다른 주가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제가 참고하실 수 있는 지표로서 해석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